We buy this yacht and go to the sailing directly to the Korea, South Korea, Okay. by the Suez Channel. Okay. Yeah. Okay. Because the safety is very important. We together Of course. sailing Yeah. 3 months. Yes, Yeah. I know. And How much? 15% 15%. discount. So what will be? Just a second. So now it's just a second. 스플리트에 있는 여러분 지금 강릉항은 영하 10도 방금 전까지 영하 11도인데 엄청나게 영하 10도로 올라갔습니다. 배가 잘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풍랑주의보입니다. 배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풍랑이 심한 풍랑 25일까지 계속 풍랑입니다. 지금 23일인데 바닷물도 옵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제 물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밖으로 나간 부분은 바닷물도 오고 옆에 하얀 거는 소금입니다. 저렇게 새들도 전부 항 안에 들어와서 피신해 있습니다. 바람에 저 의자는 넘어갔네요. 배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 나옵니다. 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내는 보십시오. 3도입니다. 3도. 얼지 않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강릉은 지금 마이너스 11도였고 방금 여기는 이제 10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제가 들어오니까 제가 워낙 뜨거운 사람이라서 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유럽의 국가들하고 이제 그 요트 구매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하고 삶의 태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깜빡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그러니까 24, 25, 26, 27, 28, 1, 2, 3 해서 8일에서 9일까지 이제 신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일 안 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자, 배를 사야 되겠다. 어떤 배를 사야 되겠다. 얼마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하고 하루나 이틀 우리 같으면 바로 연락이 올 텐데 뭐 2, 3일 또는 뭐 3, 4일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지? 했는데 삶의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1년 뒤에 배를 왜 지금 날리지 하는데 걔네들은 1년 뒤에 살 배를 지금 예약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1년 후에 내가 배를 사겠다 하고서는 1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동차 부품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1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걔네들은 그냥 그대로 생활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밤중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여기도 연락하고 저기도 연락하고 막 그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요트라는 게 목표나 뭐 완성, 달성 이런 것보다는 인생의 어떤 행복, 여유, 힐링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하는 유럽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사는 데 있어서도 과정이 달라요. 우린 예를 들면 배를 보고 마음에 들어 돈을 줘.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시험해보고 돈을 주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제 가져오는 스타일인데 그쪽은 과정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또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동안 그분들이 고생해서 얻은 정보인데 제가 뭐 무조건 전화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You come to visit boat. 내가 배를 보러 가는 거죠. 또는 배를 보러 가지 못하면 이제 비디오로 누가 가서 비디오로 찍어주면서 내가 여기를 보고 싶다 찍어주고 저기를 보고 싶다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로 이제 비디오 방문을 한 다음에
내가 거기가 마음에 든다, 그 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 브로커에게 10%의 돈을 줍니다. 10%. 이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크로아티아, 그리스, 또 이탈리아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10%의 그 돈을 주고 데포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면 그 판매자, 선주한테 이제 브로커가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브로커가 몇 월 며칠 날 배를 다 모여라. 그럼 나도 가고 선주도 가고, 또는 뭐 선주가 안 오면 선주가 그럼 브로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검토를 구성하는 거죠. 오거나이즈드 서베이를 한 다음에 바다에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육상에서만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내가 그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또 깔끔하게 거기서 내가 준 10%를 다 돌려줍니다. 네. 만약에 봤는데 일부는 마음에 안 들고 일부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일부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좀 내고 하라든가 아니면 이걸 수리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계약이 되면은 배를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배다. 이탈리아에서 사는 배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영국에서 온 배일 수도 있고 프랑스에서 온 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이탈리아, 뭐 한국 3개국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매매가 우리 한국 같으면 다 한국 사람끼리 아닙니까? 그 3개국이 움직이니까 그 국제 변호사가 끼어야 되는 거예요. 국제 변호사가. 그래서 국제 변호사 비용이 뭐 싼 데는 1,600 유로, 뭐 좀 더 비싼 데는 1,800 유로. 어쨌든 2,000 유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배를 들어 올려서 볼 때 그 비용을 뭐 선주가 부담하느냐 또는 뭐 구매자가 배 들어 올리는 비용 뭐 150 유로 정도, 뭐 200 유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계약서에다가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배가 잘 나가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매자가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뭐 네고시에이션 하는 상황에서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저 배 파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수료 부분이죠. 수수료 부분은 크로아티아는 3%를 내야 되고 이탈리아는 5%를 얘기해요. 근데 5%에다가 그 5%가 뭐 100원이다. 그럼 22%의 부가세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122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값이 얼마다. 뭐 그럼 거기에 배값에 5%를 내고 그 5%에 또 부가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돼서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서류를 이제 계약한 서류를 가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그 회사 뭐 해양 관련 그 단체인가 국가단체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제출하면 2주에서 3주 후에 이제 그 배가 팔린다, 국적을 소멸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걸 받은 다음에 또 이제 정부기관에다 제출해서 2번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2주에서 3주 하면 잘못하면 6주, 한 달 반이 또 그 서류 처리만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55일이 걸린답니다. 근데 55일이 그 공인된 55일이지 그게 55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재수 없어서 뭐 70일이 될지 그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대요. 그 브로커가 자기가 개런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국적이 말소돼야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13일 만에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냥 또 물어보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도 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선장들이지 배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배를 주고받았다는 그 계약서, 그리고 돈을 냈다는 완불 어떤 돈을 냈다는 증명서, 그 다음에 이 배가 그리스 국적이다 하면 그 배에 이제 선박 국적증서하고 검사증, 이 배가 검사를 받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여권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 가실 때는 꼭 도장을 가지고 가세요. 걔네들 스탬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제도장이 아니래도 걔들 몰라요. 그냥 스탬프 하니까 스탬프 줘서 그냥 찍으면 됩니다. 좀 황당한 경우인데. 그래서 그 또 여러분 찾아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배를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외국 선박을 샀을 때 이제 임시 선박 국적 증서라는 걸 받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대사관 영사관마다 다 틀려요. 요구하는 서류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되게 뭐 서너 가지만 요구하고 어떤 데는 뭐 한 7, 8가지를 요구하고 어떤 데는 어떤 영사관에는 그런 포맷이 없어요. 그런 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영국 대사관에 이런 게 있으니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해서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해서 아니면 이제 그쪽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한국 영 또는 뭐 주영이라고 그랬죠. 주영 그리스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다가 영사관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무슨 소리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인 것들 준비해 가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적 증서를 받으면 배가 출항할 수 있는데 이게 그쪽 나라에서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국적이 이제 딜리트 그러니까 캔슬 완전 지워진 다음에 출항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급할 때는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선박 증서를 가지고 우리는 뭐 그 나라 국적이 지워졌다. 이걸 제출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임시 국적 선박 국적 증서를 받고 출항하면 되는 거예요. 출항하면 이제 그 가는 동안에 이제 뭐 40일이든 50일이든 걸리면 자동으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또는 뭐 그리스에서는 취소가 되겠죠. 근데 그리스는 좀 더 엄격한 것 같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번이라 그랬죠. 해양 관계 기관, 우리나라 해수부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국가. 그런데 그 첫 번째 거를 안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배를 파는 사람이 셀러가 150유로의 벌금을 문답니다. 그래서 150유로 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간을 엄청나게 예를 들면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한 달 반을 한 열흘 정도로 줄여서 나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브로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는 건데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150유로 오케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나 법적으로 찝찝한 거는 원치 않으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레코멘드 하는 거는 해수부 그 나라 해수 이탈리아 해수부에다가는 기다리고 그 서류를 받아서 출항하라. 국가에 내는 거는 안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레코멘드를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다시 얘기해 보여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삼아서 막 드립다 하는데 걔네들도 이 전화기로 이게 주고받으면 걔네도 영어가 국어가 아니잖아요. 꼭 메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로 하는 걸 이유를 보니까 자동 번역기 같은 걸 쓰는 모양이에요. 자동 번역이 돼도 번역이 100%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할 능력은 돼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여간 참 그 목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배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중간에 지난 편에 얘기했듯이 막 싹 바꾸지만 않으면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문제는 계약이 끝나고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항해 아닙니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또 저 혼자라면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가니까 이게 즐거운 항해가 될지 정말 일생일대 또 대모험이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또 설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과정을 다 올려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다시 또 갈 텐데 배 때문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나원 법과 영어 배 사는데 뭔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까? 하하 참. 여기 이탈리아 회사기관인 눌라오스타 여기 거는 꼭 필하는 게 좋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파이널 이탈리안 플래그 캔슬레이션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입니다. 딩기호트를 타는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야, 국민 스포츠네, 국민 스포츠. 바람이 굉장히 센데요. 그냥 엠버서드 호텔이에요.